자, 다시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라인을, 그러니까 선을 쭉 긋는 방법,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입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입체를 그리는 법. 입체를 그리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등각도를 그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아이소메트릭, 아이소라인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등 각도, 등자가 등호, 동등, 평등 할 등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각이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각이 같으냐, 무슨 각이 같으냐. 지금 옆에 이 그림을 이 정육면체 그려놨는데, 하나는 지금 이 원래 이 지축은 이렇게 그대로 갖고, x축은 지금 이렇게 이 원래의 축과 30도의 각도가 있고, 그 다음에 y축도 이렇게 원래의 축과는, 아니 지금 이 x축 수평 축과는 30도의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120도, 그죠? 여기가 120도, 여기가 120도, 이렇게 해서 각이 그러니까 이 각도가 세 개가 같다라는 거야. 등각인 이 등각으로 나눠서 그리는데, 그 이 뭐냐, 축이랑 평행한, 그러니까 지금 이게 x축이라고 치면 얘가 y축일 텐데, 이 축과 평행한 선들은 길이가 지금 이게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길이나, 그 다음에 이 길이나, 얘는 z축이랑 평행하죠. 그 다음에 y축이랑 이 길이나 세 개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 그럼 이게 뭐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지금 등각투상도에서는 그러하지만, 내가 재빨리 다른 걸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놈들이 있잖아요. 이런 놈들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각투상도에서는 정육면체라면 x축과 같은 이 동네의 길이들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각투상도는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 세로 높이의 어떤 비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아주 좋아서, 크기와 비례를 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 표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축과 평행한 선은 실제 길이지만 축과 평행하지 않은 선들은 실제 길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 여기 보면은 지금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위가 이제 이 z축이에요. g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선들은 y축이랑 평행하지도 않고 g축이랑 평행하지도 않잖아요. 혹은 이런 놈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놈들, 얘랑 같고, 뭐 이런 놈들도 마찬가지고, 이 길이는 얘와 평행하기 때문에 같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길이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놈들은 그 실제 길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길이를 잘 모른다. 그래서 그 현재 이런 길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길이들은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보면은 이 길이가 실제로는 같아야 되겠지만, 아마 여기 보면 얘가 더 예각이고 얘가 둔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더 길고 이 길이가 짧을 거예요. 그러한 그 이 왜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극단적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등각도를 볼 때는
장축과 평행한 선분들은 길이가 비례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놈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기계 부품들은 육면체랑 원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크게 보면, 근데 그 원기둥에 이제 이 원이 있잖아요.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현재 비스듬히 보려면, 왜 등각투상도에서 비스듬히 보이잖아. 비스듬히 보려면 그놈이 원이 아니라 타원이 됩니다. 타원. 그래서 그 타원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사각형을 등각투상도에 맞게, 지금 이제 이게 x고 이게 y예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가 30도잖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요 놈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마름모잖아요. 마름모 안에 원을 그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간 놈이, 우리가 다시 또 이런 그리기 어려울 때는 크로스를 하고 바운딩 박스를 짜였으니까 이 안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얘를 3등분을 해서 여기가 탄젠셜하게 이 접선 연속으로 접하게 가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도 3등분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려놓고 보면 이런 놈이랑 이렇게 여기가 장축이고 여기가 단축인 그런 타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타원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그 원이었는데 등각도에서 타원이 된다. 그래서 얘를 그릴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런 마름모를 그려놓고 시작한다. 그 다음에 여기 크로스를 통해 가지고 크로스를 통해서 이 크로스 포인트들을 탄젠셜하게 접선 연속으로 접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장축과 단축의 이 비례관계, 이거 아까 내가 원래는 이게 1점 여기가 1.4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르려면 아무튼 뭐 어렵겠지만 그냥 대충 3등분해서 지나가라 그랬죠. 3등분해서. 그래서 이 3등분 하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타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타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육면치의 타원을 그려보면 얘랑 지금 이제 느낌이 다르다 그죠? 얘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원이기 때문에 이런 타원이 나오는 거. 얘는 지금 이게 장축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지금 얘가 장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그리는데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이소메트릭 큐브를 먼저 그린다라는 거야. 큐브를 어떻게 그릴까? 마크를 해놓고 내가 이 등분을 나눠서 마크를 해놓고 이렇게 또 마크를 해서 이렇게 마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마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 등분을 나눠서 마크를 하고, 또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 물론 이 끝부분에 마크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비례를 따져서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메꿔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등분점, 얘네들의 이등분점, 이등분점, 이등분점. 여기도 이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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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분. 이렇게 이등분점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냥 그릴 수 있지만 여기 또 이제 그 필요하다면은 또 3등분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로 가다가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되죠. 거의 뭐 안 굽어진다 그죠. 얘는 지금 3등분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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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원을 하나 완성을 한다. 자,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 등각으로 원통을 그리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원은 나름 잘 그렸는데 얘를 이렇게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여기서 시작을 했다는 거야. 여기서 시작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등각투 이제 이 원통이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작하지 않아요.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이런 이 장축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뭐야 타원의 장축 단축이 있었잖아요. 이 통상적으로 이 장축에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다. 저기서 시작해야만 타원이 원기둥이 원기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그렸냐면 먼저 얘도 우리가 큰 이런 아이고 얘는 갑자기 왜 켜졌지? 이러한 그 육면체를 먼저 그리고 이 육면체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어디 갔어? 여기에서 이 육면체 그리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육면체를 먼저 그리고 그 육면체가 있으면 육면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그려 놓는다. 그리고 이쪽도 그냥 그리기가 힘들다면 또 여기 이렇게 해서 원통 이 사각형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크를 해서 실제로 그려야 될 부분들은 지금 요렇게 이만큼만 그려 놓는 거지. 혹은 여기도 지금 이만큼 이렇게 그려 놓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사용 안 하는 거죠. 사용 안 하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 여기를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해서 원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공학을 배우고 있는데 공학은 기본적으로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이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방법들은 그냥 잘 그려라 뭐 이거 아니고 1, 2, 3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 바운딩 그러니까 이 감싸는 사각형을 그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또 이제 앞에서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오면 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라 요 부분, 그러니까 일립스의 장축 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간다. 그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방법입니다. 방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평선 얘를 한 20개 그려보시고 가능하면은 그 이 A4 용지를 A4 용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여기서 길게 쭉 이렇게 20개를 그어 보세요. 그 다음에 20개를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직선을 이렇게 한번 쭉 또 그어 보시고 여기 또 이렇게 현직 내려갔겠다 그지? 그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뭐냐 사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손목이 아니라 손가락이 아니라 팔을 움직여서 큰 근육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린다. 큰 근육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실린더를 원통을 한번 그려본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가 지금 30도라고 했어요. 이렇게 30도 서 있는 실린더를 이렇게 그려본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이 마크를 하고 그다음 비례를 맞춰서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비례를 맞춰서. 자, 그다음 연습은 우리가 그다음 연습은 L 블락을 그리는 건데 L 블락. 그러니까 L자 모양으로 생겨 있는 블락인데 얘 지금 시작만 해주면 L자 블락인데 이 그냥 2차원적으로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5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가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아이고 지금 야, 이걸로 그리는 거 참 한계가 있네 이거. 이게 30도 해서 어 얘가 50이라고 치면 여기 한 50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지금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그래서 이런 그 바닥을 만든 다음에 높이가 위로 올라가는 70짜리 블락을 만드는데 두께는 10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답을 보여주면 이런 놈입니다. 이런 놈을 그리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 먼저 제일 먼저는 수평선을 긋고 그 다음에 x축 y축 이렇게 30도로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그 종이를 꺼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꺼내서. 그 다음 문제는 라운디드 블락인데 어, 지금 요 부분에 이렇게 라운딩을 한번 줘보세요. 이걸 라운딩을 이렇게 라운딩을 한번 줘서 그려보십시오. 라운딩을 줘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20파이짜리 구멍을 뚫는데, 이 구멍을 뚫으려면 그냥 그리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센터를 마킹한 다음에 우리가 20파이라고 지금 위에 이렇게 해서 등각으로 이 뭐냐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놈을 약하게 그리고 약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펜으로 얘를 이렇게 그려서 완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만 되면 D가 안 보이니까, D가 보이려면 살짝 옮겨서 이 D가 보이도록 그려야 되는데, 지금 나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얘와 얘를 살짝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싹 이렇게 옮겨 놓으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답이 이놈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라운딩이라고 그러는데, 목깎기라고 합니다. 목깎기. 그 다음에 지름이 20인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여기도 라운딩이 들어있고,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수평선에서 30도라는 거예요. 여기도 30도고, 그것이 지금 등각도입니다. 등각도. 자, 끝으로 이 부분이 이제 숙제인데, 숙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이제 공지에 올려놓을 아니 그 과제물에 올려놓을 텐데, 얘를 그냥 이렇게 한번 뭐냐 그대로 똑같이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는데, 그냥 맨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맨손으로 A4 용지에, 이렇게 깨끗한 A4 용지에 큼지막하니 한 장에 4개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한 장에 2개 혹은 뭐 한 장에 하나씩 그려도 됩니다. 한 장에 뭐 하나씩 그리는 게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3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꽤 30mm, 3cm 뭐 혹은 더 크게 생각을 해보시고 얘를 한번 이 그려보는데, 얘를 보고 그리지 말고 머릿속에 얘를 집어넣었다가, 그러니까 얘를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얘를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형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아무튼 내가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쪽으로 6이고 이쪽으로 9, 6 뭐 그다음에 여기 경사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떠올리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다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야. 쓱쓱쓱쓱 쓱쓱쓱쓱 쓱쓱쓱쓱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야. 쓱쓱 한번 그려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연습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형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지만 얘를 그러니까 이게 숨겨버리면 기억을 하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보고 자꾸 기억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형태에 대한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그 다음에 기억력으로 얘를 그려나오고, 또 얘를 보고 기억력으로 얘를 그리고, 얘를 보고 기억력으로 얘를 보고 나중에는 이거 4개를 한꺼번에 보고도 기억력을 되살려서 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번 주 수업을 되짚어 보면 처음 어떻게 우리가 했었냐면은,
스케치의 필요성 혹은 프리핸드 스케치의 어떤 장점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러프하고 대강의 거칠고 대강의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데는 최고다. 대강의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용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적합한 놈이다.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놈은 이 자세하고 정밀하고 완전한 놈을 그리는 데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 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점선 이런 것들 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물건들은 육면체 블락이랑 원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얘 두 개만 잘 그리면 우리가 잘 모든 기계 부품들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례관계를 잘 표현해야 돼. 그리고 직선을 그릴 때는 끝점을 찍어 놓고 보면서 끝점에 눈을 보면서 쓱 그린다. 그리고 팔을 움직여서 그린다. 팔을 움직여서. 그 다음에 원을 그릴 때는 크로스하고 표시를 한 다음에 얘 비례관계를 따져서 그림을 그린다. 큰 놈들은 4분의 1쪽씩 그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각투상도 했었는데 등각도는 수평선에서 30도 기울어져서 X축과 Y축이 가고 G축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랑 평행한 놈들은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등각원은 이게 타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이쪽 비례를 잘 따져서 그려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통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칩니다.